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는 것도 힘겨웠던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 갈 힘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김장선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제 진짜 나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가정의학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던 사실과 완전히 다른 노화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다리 건강은 심장이나 뇌보다 훨씬 더 수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다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10%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은 무려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경청하시면 지팡이를 버리고 가볍게 뛰어다니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면 심장, 혈압, 혈당 수치는 꼼꼼히 체크하면서도 정작 다리 건강은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장기와 근육의 흐름을 조절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해주는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다리 근력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줄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한 번 앉으면 일어나는 게 부담스럽고 평소 하던 산책조차 꺼려지게 되죠. 그렇게 활동이 줄어들면 몸의 다른 기능들도 하나둘씩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어느 연구에서는 다리 근력이 조금만 줄어도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숫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의학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88살 한의사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세기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심장도 중요하고 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다리였다고 말입니다. 걷는 힘이 있어야만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시장도 보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다리를 잘 지키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실천 방법들만 잘 기억하셔도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오래 걷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모두 당연한 줄 알죠. 하지만 이건 절대 단순한 시간의 흐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혈액과 기운이 온몸을 돌며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특히 다리, 즉 하지의 근육과 관절은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으면서도 우리 몸 전체 무게를 지탱하고 혈액순환의 마무리 지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결국 심장도, 뇌도, 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는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5%가 다리 근력이 정상 이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도 60대 이상 인구의 약 45%가 보행 속도가 느려졌고 이 중 상당수가 낙상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리 건강을 이렇게 위협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 찬 바닥에 오래 머무는 습관, 짠 음식 위주의 식사, 운동 부족과 수분 섭취 부족이 다리 혈류를 막고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려 하체가 차가워지게 만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정체라고 하여 몸의 흐름이 막히면 노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95살 어르신이 꾸준한 관리로 석 달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논문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고령자라 해도 근력은 언제든 회복 가능하며 단순한 관절 통증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현저한 효과를 본다는 결론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께 효과를 본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검증된 건강법입니다. 먼저 관절 마사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무릎 주위를 두 손으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옆 위쪽을 살살 눌러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이건 단순히 피부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관절 내 혈류를 자극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살리는 동작입니다. 특히 무릎 바깥쪽의 족삼리, 무릎 안쪽의 음능천 같은 혈자리를 자극하면 기혈순환이 뚫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엔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무릎에 얹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두 번째는 온열요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지고 특히 하체가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과 순환력에 영향을 줍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심장 쪽 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이 바로 따뜻한 소금물 조격입니다. 발목까지 푹 잠기게 담그되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대략 손을 넣어 살짝 뜨겁다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식생활 개선입니다. 몸에 열을 보태고 염증을 줄이는 식재료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강, 마늘, 강황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생강은 하루 한 잔 따뜻한 생강차로 마시면 관절 통증이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또한 검은 깨와 검은 콩은 뼈와 신장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이들은 마그네슘, 칼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연골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국내 한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검은 콩과 연어를 섭취한 노년층의 무릎 통증 자각도가 평균 25%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앉고 일어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절에 가는 부담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앉을 땐 몸을 살짝 숙여 엉덩이부터 의자에 닿도록 하고, 일어날 땐 상체를 먼저 숙인 다음 다리 힘으로 밀어 일어나야 무릎이 보호됩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은 햇볕을 쬐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지키고 신경과 면역 기능에도 좋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몸을 좌우로 가볍게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엔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져서 젊었을 때 신던 딱딱한 신발은 발에 무리가 됩니다. 발이 편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고 1년에 한 번은 새 신발을 장만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제대로 지키면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고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자신감도 되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돌볼 수 있다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다리는 곧 우리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걷는 일, 계단을 오르고 마당을 도는 일, 손자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그 순간이 진짜 노년의 행복 아닐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로 변화된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김명우 어르신입니다. 68살이 되던 해, 그는 40해 가까이 근무한 우체국에서 퇴직을 하고 테니스를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난 사이 마치 다리의 힘줄이 다 사라진 것처럼 무력해졌던 것이죠. 3군데 병원을 다녔지만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퇴행성입니다. 통증을 안고 살든가 수술을 하든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김 어르신은 마지막 기대를 안고 자연요법을 찾아 나섰고 결국 생활관리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무릎 마사지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고 생강차를 매일 한 잔씩 마셨으며 검은 깨를 밥에 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에 3번은 방 안을 천천히 걸었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허벅지 힘을 써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달 만에 아침에 느끼던 무릎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고 6달 후에는 손자의 돌잔치에 지팡이 없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그는 다시 등산화 끈을 조이고 동네 뒷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병원이 아닌 집 안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이지요. 2번째 사례는 박순애 할머니입니다. 78살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걷던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중증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박 할머니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소금물 족욕과 무릎 마사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2달을 넘기면서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6달 후 대학에 입학한 손녀의 입학식에 지팡이 없이 참석해 손녀를 꼭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손녀가 눈물 지으며 할머니께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할머니,
저 진짜 자랑스러워요. 또 한 분은 83세 최병국 어르신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해온 탓에 관절이 많이 닳아 75부터 8개 동안 집 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죠. 그런데 하루는 이대로 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부터 바꾸고 검은 깨와 다시마, 마늘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햇빛을 쬐며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방 안에서 10걸음씩 걷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석 달이 지나자 혼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달 후엔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었고 1년이 지나선 고향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나들이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날 밤 눈물 흘리며 남기신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싶었어. 마지막 사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던 이미경 여사입니다. 이른한 사례의 그녀는 오랜 통증 끝에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느 병원에서도 큰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온찜질을 하고 매일 생강차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앉아 있을 때도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보행기로 거실 한 바퀴를 돌았고 5개월 후엔 지팡이만으로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년 후 그녀는 30분 넘게 걸어 산책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희망이 정말 몸을 움직이게 하네요. 이처럼 회복의 열쇠는 거창한 수술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생활 속 실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나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주일 회복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밤에는 따뜻한 물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10분간 찜질합니다. 둘째 날, 생강 2~3조각을 끓여 꿀을 타고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이건 혈액순환과 면역력 모두에 좋습니다. 셋째 날, 밥이나 죽에 검은 깨를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날, TV를 보실 때마다 서서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움직임이 곧 건강입니다. 다섯째 날, 햇볕이 좋은 날 창가에 앉아 팔을 위로 뻗고 가볍게 좌우로 스트레칭 해보세요. 오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날,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20분간 담그고 발가락을 움직이세요. 혈액순환이 놀라울 정도로 살아납니다. 일곱째 날, 앉고 일어설 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상체를 숙이고 엉덩이부터 천천히 내려앉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시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순간 몸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삶을 되찾는 길입니다. 다리 건강은 단지 걷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건 자립이자 자유이며 노년을 활기차게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면 그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따라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그게 의지가 되고
의지는 다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껏 소개해드린 수많은 회복 사례들도 바로 그 한 줄기 희망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는 아직 해볼 수 있어. 그 생각 하나가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몸은 의외로 아주 정직합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부드러워지고, 움직여주면 살아나고, 기다려주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냅니다. 혹시 오늘도 무릎이 시큰하고 계단이 두려우셨다면 딱 하나만 먼저 해보세요. 앉을 때 무릎에 힘을 주지 않는 습관 하나, 밥에 검은 깨 한 숟갈 얹는 변화 하나, 아침 햇살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순간 하나가 여러분 몸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기록해 보세요. 오늘 했던 작은 실천을 메모장이나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변화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자신감이 붙고, 그게 다시 여러분을 걷게 만들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1년 후엔 또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고 후회만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심하면 내년 이맘때쯤엔 훨씬 건강해진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다리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